어제 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세 차례에 걸쳐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말씀이 진행되다 보면은 졸립죠? 오늘이 제일 졸기 딱 좋은 날입니다.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정신력으로 버티시라. 정신력으로 버티시라. 그래야 은혜가 있으니까. 특히나 점심 후에 하는 그 두 번째가 식사 시간 이후에 곧바로 나와요. 식곤증에 제일 취약합니다. 그나마 아침은 먹고 나서 한 2시간 정도 여유 있게 시작하니까 좀 낫거든요. 그래서 잘 들어주시고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의 마음이 둔하여 하나님 말씀의 진실함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가장 안타깝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또 한 번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각자의 영혼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는 그 무엇이든지 걷어내 주시고 당신의 살아있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 어제 주무시기 전에 드렸던 제1회차 말씀의 핵심을 요약하면 뭐냐?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앞으로 오는 세상까지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하고 반드시 구하리라 라고 하셨던 저 약속.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였냐? 저 믿음을 백지 같은 내 마음이라면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믿음을 좀 뿌리를 내리게 하고 싶은데 사람의 마음 속에는 이미 방해꾼이 있어요. 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죠? 그러니까 저 두 개가 섞일 수 있어요? 없어요? 섞일 수가 없어요. 기름과 물이라고. 기름과 물. 그래서 제가 항상 하나님 복음을 전할 때 고민하는 게 이겁니다. 저 걷어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좋게 말씀드리면 사람의 지식으로 밑에 걸 배웠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곳에 와서 은혜 받겠다 그래서 위의 것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싶어도 라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싶어도 밑에 게 존재하는 한은 집에 돌아가실 때쯤 되면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고 가서 똑같이 산다. 그래서 저거 걷어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걸 잘 좀 들어주십니다. 어려워도 특히 연세 드신 분들. 자, 이 근거가 이거예요. 저 빨갛게 동그라미 친 부분이 있죠. 여기서부터 사람으로도 침팬치로도 보노보라는 원숭이로도 400에서 600만 년 전에 갈라온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 잠깐 보세요.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게 제가 뭐였어요? 각종 동물은 종류대로 만드셨지만 인간을 만들 때만은 하늘에서 회의 먼저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지상세계를 다스릴 대리 통치자를 만들자 하고 사람을 만들어서 보냈고, 그래서 그냥 보내면 통치력을 발휘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 보냈다. 그래서 인간만이 하나님의 속성인 영을 가진 존재다라고 했는데 저렇게 해버리면 다 가짜죠. 그죠? 자연스럽게 됐다니. 그래서 저기 보시면 인간의, 여러분 나중에 보여드립니다. 현재 발굴한 인간의 뼈나 화석이 얼마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런 뼈를 가지고 인간의 원시 조상이 이런 식으로 진화됐다라고 주장하더란 얘기지. 여러분 이게 사실이 아니에요. 주장하더라. 주장하더라.
그러면 이거 이렇게 되는 거 본 적이 있느냐? 아무도 없거든요. 본 적 있는 사람 나오시라고 하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믿는 거 포기할게요. 아무도 없더란 얘기야.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반대로 얘기합니까? 그럼 너는 창조되는 거 봤냐? 못 봤죠? 그죠? 결국 이 문제는 무슨 문제냐? 여러분, 과학의 문제가 아니고요. 입증의 문제도 아니에요. 할 수가 없어요. 왜 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 일어난 일인데, 그래서 이 두 가지 다를 뭐라고 하느냐? 믿음의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쉬운 예를 어떻게 설명드릴까 하다가 찾았어요. 자, 이런 걸 본단 말이에요. 이런 거. 뭐 같아요? 답을 드립니다. 목성의 주위를 돌고 있는 위성이 있어요. 우리 지구 주위를 도는 위성을 달이라고 하죠. 저게 한마디로 목성 주위를 도는 목성의 달인데 이름이 유로파입니다. 저렇게 생겼다 그래요.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걸 기억을 해 주시고, 이거 뭐 같아요? 지구 같아요? 예. 요건 뭐 같아요? 요건 달 같고, 요거는 이게 더 지구 같지 않나? 요거는 화성쯤 되나 보다. 얘는 머리 복잡하게 하지 말고 답을 정해 드릴게. 저기 지금 5개 띄워드린 건 뭐냐면요, 오래 쓴 후라이팬에 밑바닥을 찍은 사진이에요. 그런데 저거 지금 뭐라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지구요, 달이요, 화성이요 막 얘기했죠. 왜 그래요? 처음에 봤던 사진이 우리의 삼각을 연결시켜 놨기 때문에 얘도 비슷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제가 왜 처음에 얘기했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소라는 이야기를 해봐야 소용이 없느냐? 이미 뭘 봤기 때문에 그래요. 학교에서 진화론 공부했는데 얘기해봐야 똑같이 이거 별이다라고 얘기하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사실 기억하세요. 자, 이거 보십시오. 생물학자들이 얘기하는 인간의 진화 과정을 저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쪽 줄, 왼쪽에서 오른쪽 글 쓰는 방향이에요. 그 다음 중간 줄, 그 다음 밑에 줄, 이런 식으로 인간이 진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가지고 진화의 정도를 따지느냐? 안면의 각도입니다. 네? 네, 여러분, 원숭이 같은 거는 뭐를 이렇게 먹어야 되기 때문에 입이 앞으로 튀어나와 있잖아요. 근데 인간은 갈수록 입이 들어가 있어요. 수직에 가까워져요. 그렇죠? 이게 바로 뭐냐? 인간이 진화했다라는 증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대표적인 두 가지를 뽑아냈어요. 이게 뭐냐? 하나가 오스트랄로피테쿠스고 하나가 우리 인류의 직계조상이다라고 하는 크로마뇽이네요. 안면 각도가 확실히 구분이 되죠. 그런데 저게 진화의 증거입니까? 현대인도 이렇게 돼 있는데? 안면 각도 비슷하잖아. 그리고 밑에 분, 얼굴 검으신 분, 이분은 특이하게도 눈두덩이에 뼈가 툭 튀어나와 있어요. 그게 요 원숭이의 뼈를 상징한다라고 얘기하는 특징을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저분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아닙니다. 사람이지. 그렇죠? 그러면 겉모습 가지고 그렇게 진화했다는 얘기가 말이 안 되지 않냐. 여기 현대인은 안면 각도가 더 숙었죠. 그게 무슨 진화의 증거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성의 위성 유로파 사진 가지고 오래 쓴 후라이팬 눌어붙은 밑바닥 사진 비슷하게 보는 걸로 오해하지 말아요. 같습니까? 이게 이렇게 진화됐다고 그러면은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슬렌트가 되냐고. 왜? 아니다. 자, 여기 한번 다시 보세요. 맨 앞에 게 있었어요. 보세요. 이게 이렇게 진화된 순서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 나중 것보다도 안면 각도가 더 서 있죠. 저게 더 오래된 거예요. 왼쪽 제일 꼭대기가.
그래서 진화론 학자들한테 이거 설명해봐라 그러면 아 그건 특이한 거라 내가 못한다 그래요. 예? 하나 더 있습니다. 아니 그 안면각도 얘기하지 말고 그리고 진화론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 순서대로입니다. 또 이렇게 순서대로 뭐냐 뇌의 용량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 꼭대기 있는 거는 이 사람의 뇌의 용량이 350cc 정도 됐다가 점점 커져서 현대 인류는 뇌 용량이 약 1300cc 가까이 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이 똑똑해졌다. 이게 진화됐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럴까요? 저 보세요. 오른쪽에 있는 400cc짜리 보입니까? 저게 인도네시아에서 발견된 현생인류 유골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왜? 안면각도가 서 있거든. 그러면 왼편이 현생인류라며 1300cc짜리가 그러면 뇌의 용량이 사람이 진화되면서 커졌다는 말도 거짓말이네. 여러분 뇌의 용량이 커질수록 원숭이보다 인간이 똑똑해지는 거라면 우리보다 향유고래 아세요? 향유고래 인간보다 10배 똑똑해야 돼요. 뇌 용량이 인간의 거의 9배쯤 돼. 이거 아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또 한번 봅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크로마뇽 사이에 이렇게 같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기 물음표 쳐놓은 게 있어요. 여기 자바원인하고 북경원인. 이게 가짜예요. 자바원인 보세요. 자바원인 발견되게 이것밖에 없었어요. 여기 두개골 전체도 아니에요. 위쪽 뚜껑만 발견이 됐고 대퇴골이라고 추정되는 거 이빨입니다. 그 요 세 개 가지고 요렇게 됐을 거야. 이렇게 추정했거든. 예? 근데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 요 세 개 가지고 이런 두개골이 나온다고 어떻게 추정을 해요? 이야, 상상력도 참 풍부하다. 그 현재도 요것밖에 없어요. 이게 현재 전시실 모습이야. 그걸 다 믿었단 말이야. 자바 원인은 저렇게 된 거야. 여기 보세요. 가짜라고 판명됐죠. 자바 원인은 긴팔 원숭이였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북경 원인. 이게 원래 발견됐던 두개골 역시 위쪽 뚜껑입니다. 위쪽 뚜껑. 아래 턱 부분은 없어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이걸 추정했어요. 아, 요렇게 됐을 거야. 이거 아래 턱 일부러 만든 겁니다. 만들어 붙이고 전체는 이렇게 생겼을 거야. 참 바쁘셔. 근데 문제는 저 원래 발견됐던 게 있죠. 현재는 원본이 유실됐어요. 저기 2차 세계대전 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밑에 것만 있어. 저거 다 만든 거야, 저건. 자, 그래서 사람이 이런 식으로 진화됐다라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건데, 이게 전부 가짜로 드러나요, 전부. 몇 개 안 남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했다는 말 그대로 100% 믿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럼 한 번만 더요. 그러면 인간이 지금 발견했던 인간의 유골이 뭐냐 했더니 여기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이게 1984년이죠. 1984년에 영어로 ancestors, 조상들이라고 해서 인간의 조상인 원시 인류의 유골을 전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1894년에. 그래서 요거랑 이게 다예요. 없어. 여기 한번 이거랑 이것 말고는 없었어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저거 가지고 인간이 다 원숭이에서 진화했다라고 배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모양 가지고 하는 거는 목성의 위성인 유로파하고 오래 써가지고 늘어붙은 프라이팬 밑바닥 구분하듯이 쉽지 않죠. 조금 고급진 얘기를 좀 하자. 여기 보십시오. 유전학이 발달하면서 사람과 침팬지 유전자 일치도가 98.8%라고 과학계에서 발표합니다. 차이가 얼마밖에 안 나요. 1.2%.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
봐라. 침팬지에서 인간으로 진화한 거지. 아무 말을 못했어요. 저 뭐라고 설명하지? 근데 여기 보십시오. 요 유전자 일치도 98.8%라고 했었죠. 요즘에 유전자 분석 기법이 발달하면서 84%밖에 안 된다라고 바뀌어졌어요.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그러면 왜 위에 있는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왔던 침팬지와 인간의 유전자가 98.8%라고 했느냐면 이 방식으로 했을 때 그래요. 여기 단구간이라는 건 short range입니다. short range, 그걸 유사구간이라고도 해요. 이렇게 비교하면 98.8% 유사한 걸로 보이지만 현대는 이 방법을 씁니다. long read comparison이라고 해요. long read라는 거는 이 동물과 이 동물의 유전자를 분석할 때 있죠. 전체를 다 읽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읽을 수가 없었어요. 유전자가 너무 분량이 많아서. 근데 슈퍼컴퓨터 나오고 AI 동원하니까 한 번에 다 읽혀지더라 이게. 했더니 84%밖에 안 돼. 자, 여기 보세요. 그림으로. 유사구간 비교법, 아까 얘기한 숏 레인지 방식으로 하면은 여기 동물 A가 있고요. 동물 B가 있는데 알아듣기 쉽게 제가 그림을 했어요. 이게 유전자라고 보세요. 이게 도로예요, 도로. 지금은 도로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유전자의 유사도를 비교할 때 유사구간 비교법이라는 건 뭐냐면 저기 노란색으로 색칠한 부분들 있죠. 저게 유사구간이에요. 그래서 저게 핵심 유전자 위주로 공통서열 위주로 이렇게 비교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를 때 여기가 유사구간이니까 여기만 읽었던 거예요. 노란 부분을. 그게 숏 레인지야. 그게 유사구간 비교법. 그래서 그걸 갖다 딱 비교하니까 봐 98% 나왔어. 98% 이렇게 주장했던 거란 얘기야. 쏘았습니다. 여러분 유전하게 발달하면은 진화론을 입증하는 쪽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가요. 아시겠어요? 그 지금 long read comparison이라는 방식은 도입된 지 몇 년 안 돼요. 지금 AI 분석 기법 이런 걸 쓰니까 전체를 읽어냈더란 얘기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보세요. 침팬지, 휴먼, 지놈이라는 게 유전자야. 비교했더니 몇 프로 나와? 이분이 확인했어요, 이거. 제프리 톰킨스라는 이 박사께서 내가 해보니까 84% 나오던데? 이분이 바로 제프리 톰킨스. 이것밖에 안 된다, 이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이걸 주장하니까 진화론 과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거 창조론 쪽 주장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아니야 라고 막 반박을 했어요. 자, 저 사진은 다른 분입니다. 이게 누구냐? 진화 유전학 교수예요. 영국에. 이 사람은 창조론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죠? 근데 뭘 했느냐? 이분이 똑같아요. How similar? 얼마나 닮았냐? 누구와 누구가? Human and chimpanzee, genome. 인간과 침팬지의 지놈 유전자가 얼마나 닮았냐 했더니 얼마야? 친절하게 보여드립니다. 얼마예요? 똑같네. 그러니까 여기 잠깐 보세요. 속았어요. 속았다고. 정신 똑바로 차리시라고. 하나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인간의 유전자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한다고. 이제서 바닷가에 있는 모래 알갱이 하나 딱 집어들고 내가 생명을 이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과학이. 건방 떨지 마시라고. 자, 그러면 저는 여기에 관심 있는 거 아닙니다. 유전자적으로 98.8%냐 84% 정도 똑같으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없어요. 유전자는 그렇다 치자. 그게 일치했다 하더라도 인간은 유전적 성질만 가지고 동물과 다르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제 저녁에 했던 게 이게 핵심이 이거예요. 왼편 하나님이
생물들을 만들 땐 종류대로 따로따로 만들었죠. 인간 만들 때는 회의하신 다음에 어떻게 만들었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영적 존재다. 이거를 이해를 못하니까 동물처럼 배고프면 먹고 남이 많이 가지고 있으면 뺏으려고 하고 주식 투자해서 이익 본다 그러면은 안 따라가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렇게 살다가 생명 끝나면 죽는 거예요. 그게 동물하고 똑같다는 얘기야. 어제 저녁에 드린 말씀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얘가 뭐예요? 이거 하나님의 형상이 딱 나왔잖아.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는 얘기다. 여러분 이건 유전자 분석으로는 안 나오는 거예요. 유전자 분석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 하나만 더 들어가겠습니다. 사람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은 그렇다 치고 다른 생물들은 진화한 거 아니야. 그래서 아직도 좌판을 안 치워버려요. 진화론이라는 그게 원래 불신론이에요. 하나님 못 믿게 하는 이론이에요. 여러분 진화론이 입증된 거 아니에요? 계속 보실 거야. 그런데 저거를 치워버리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 백날 들어봐야 나중에 뒤끝이 꽁꽁해. 아이 가서 봐. 목사님 말씀 들을 때는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 진짜 계셔? 아닌 거 아니야? 자, 그래서 다시 팝니다. 생물이 진화됐다라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이거였어요. 이거. 여기서부터 이렇게도 혹은 식물로도 같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주장했느냐? 근거 대봐. 그랬더니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저 뭐예요? 지층이죠. 여기 좀 재밌게 그린 거예요. 요 맨 꼭대기엔 사람 살죠? 트럭 몰고 다니고. 요 맨 밑에는 뭐예요? 여기는. 아주 옛날이야. 이게 언제 시대냐? 여기 보시면 요 25억 년 전 보세요. 지구 형성 맨 밑에 46억 년, 그 위에 25억 년 전 보이세요? 이렇게 오래됐던 거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런데 지층이 저렇게 됐다라는 얘기하고 왼편에 생물이 진화됐다는 얘기가 무슨 관계냐면 이렇게 묻히더란 얘기야. 에? 오래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원시 동물이 저 밑에서 묻혔고 화석이 순서대로 나오더란 얘기야. 순서대로 나오더라. 자, 여기 잘 들으세요. 이게 생물이 진화됐다라는 근거입니다. 아무것도 입증된 게 없습니다. 이겁니다. 이거. 지층별로 나오더란 얘기야. 화석이. 그런데 보세요. 이게 그랜드 캐니언의 한 협곡 실제 사진입니다. 여기 잘 보시면 검은 흙이 이렇게 내려와 있죠. 위에서 화산 폭발해가지고 용암이 흘러내린 자국이에요. 여기가 지층을 연구하는데 기가 막힌 곳이에요. 요 깊이가 1500m가 넘거든, 그랜드 캐년이. 그래서 각 시대의 지층을 다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이야. 그래서 이거를 지층 구조도로 만든 거예요, 저렇게. 쪼개면 요런 식으로 돼 있다란 얘기야.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구간만 3억 년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3억 년. 여기 잠깐만. 여기는 떡시루처럼 차곡차곡 잘 쌓여 있죠. 여기는 어때요? 아니죠. 요 구간을 대부정합이라고 하는 구간이에요. 좀 어려운 얘기하면. 그래서 여기는 노화홍수 이전에 쌓였던 지층이에요. 요 위가 노화홍수야. 여기에는 화석이 생기질 않아. 여기서부터 나온다고. 근데 이게 3억 년 됐대. 그래서 진짜 3억 년 된 거야? 조사 한번 하자. 하고 가만히 봤더니요. 요 두 개가 있어요. 여기 밑에 잘 안 보이지만 여기 시커먼 거 있습니다. 보입니까? 노란 화살표 들어간 거. 저게 같은 지질이거든. 뭐하고? 여기. 예? 용암이 나온 여기랑 같은 현무암이야. 그러니까 이거 한번 연대 측정해보자 이거요. 그래서 해봤어. 했더니 이렇게 나와요. 왼편, 오른편이 네 가지로 나오는 거는 연대 측정 네 가지 방식을 다 쓴 겁니다. 다 해보자. 그랬더니 맨 꼭대기 거 빼고요.
두 번째에서 네 번째 이 구간을 잘 보면 어떻게 나왔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12억 7천에서 13억이죠. 여긴 두 번째가 얼마예요? 9억에서 11억이죠. 어디가 오래됐어? 이게 더 오래됐네. 위쪽이. 세 번째 방법은 이거 13억 년 나와요. 여기는 몇 번 나와? 7억 년. 어디가 오래됐어? 여기도 이게 오래됐네. 네 번째 방법 26억 년 나와. 여기는 10억 년 나와. 어디가 오래됐어? 올라? 위쪽 지층이 오래됐네. 근데 왜 밑에 지층이 오래됐다 그래? 어? 그래서 결론이 지층 속에 있는 암석의 연대를 측정하면은 그게 지층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암석은 떠돌아다니다가 밑에 지층이 쌓일 때 거기 섞이면은 위에 지층에 쌓이면은 위쪽으로 섞이고 아래 지층으로 쌓이면 아래로 섞이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어? 연대 측정하고 직접 관계가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을 해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가지고 이거 만들다가 AI한테 물었어요. 인공지능한테 물었어. 모든 정보 한 30분 토론하다가 AI랑 이거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냐? 이렇게 물었어요. 야, 암석의 종류에 의하여 지층을 결정할 수 없다. 이게 맞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맞대. 그럼 어떻게 지층이 연대가 측정되는 거니? 네가 아는 대로 얘기해봐. 그랬더니 답을 이렇게 나와. 지층의 연대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뭐다? 이게 AI가 정보를 수집하는 자입니다. AI가 학문을 발전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모르던 모든 지질학 연대 데이터를 다 갖다 때려 넣었더니 이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 여기 보세요. 여기 다시 보세요. 이제 중요한 거야. 이렇게 진화됐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얘가 여기서 요런 동물은 여기, 여긴 여기, 인간은 여기. 이렇게 지칠 연대순으로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게 오래된 순서대로 진화했다는 뜻이다. 이렇게 주장했다 그랬죠. 그런데 아까 지층의 연대순을 계속 구분하고 종합했더니 반대란 얘기야. 반대. 이게 오래된 걸 어떻게 아느냐 그랬더니 직접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거야. 이런 게 나오니까 오래된 거라는 얘기야. 다시 여기 보세요. 이 말이 그 말이라고요. 지층의 연대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어떤 화석이 나오느냐와 완벽하게 관련이 있는 거지. 그 지층에 속해 있는 암석 연대를 측정해서는 오래된 지층이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현대 과학의 핵심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갔다라고 주장한 거는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오래됐다는 얘기냐? 왜 이게 몇십만 년 전 생물이라는 거냐? 여기서 나오니까. 그러면 지질학자한테 물었어요. 이게 몇만 년 전인 건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아니 몰라.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오래됐다는 동물의 화석이 나오니까 그 연대인 줄 아는 거야. 이해가 되셨어요? 서로 핑퐁 치고 있다고. 가짜라고. 이해하셨어요? 다시 한번 질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층이 연대수는 잘 모르겠다. 오랜 기간에 걸쳐서 지층이 쌓였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맞느냐라는 거예요. 또 화석은 그 동물이 오래전에 살았다라는 저 밑에 지층에서 나오는 화석이라면 그 동물이 오래됐다라는 증거가 맞느냐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게 이거예요. 동일과정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 자, 여기서 살던 동물이 죽어요. 그러면 물에 실려서 여기까지 떠내려가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내려오는 물에 의해서 모래가 여기 덮여요. 그 다음에 시대가 가면 이게 계속 다른 지층이 덮여요. 눌려요. 그래서 딱딱하게 굳은 게 동물의 화석이라는 거예요. 그걸 왜 동일과정이라고 하느냐? 똑같은 시간의 흐름이 따라 동물이 죽고 흙이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이고 눌려가지고 동물의 화석이 되려고 그러면 몇백만 년 걸려야 되니까.
죽은 생물이 호수나 바다의 바닥으로 이동하면 그 위로 퇴적물이 쌓여 죽은 생물이 퇴적물에 묻힙니다. 그 후 퇴적물이 계속 쌓여 지층이 만들어지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지층 속에 묻힌 생물은 화석이 됩니다. 이게 지금 현재 교과 과정에서 설명하는 화석 쌓이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어떻단 얘기냐? 이게 일정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쌓였다라는 것이 현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이 원리예요. 그래서 저 밑에 지층이 5억 년 전 지층이니까 거기서 나오는 생물은 5억 년 전 생물이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근데 또 하나의 이론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지층이 쌓이는 거는 급격하게 쌓인다. 그래서 급변설이에요. 그 근원은 뭐예요? 노아의 홍수가 원인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무슨 얘기냐? 대홍수에 의하면은 여러분 좀 어려운 용어 하나 나와. 저탁류라고 나옵니다. 낮을 적에 탁하게 흐르는 흐름이에요. 그게 뭐냐? 여기 보세요. 좀 이따 동영상 보여드릴 거야. 산들이 있는데 노아 홍수가 확 치면은 물이 이거를 쓸어가죠. 쓸어서 쫙 가면은 흙과 같은 것이 밑에서 같이 따라서 쫙 흘러가요. 그걸 저탁류라고 그래. 낮은 쪽에서 탁하게 흐르는 흐름. 흙이 흘러가는 거. 이걸 저탁류라고 그래. 이걸로 지층이 한 번에 쌓였다. 자, 여기 동영상 잘 보세요. 이렇게 싹 쓸어갑니다. 저 영화의 한 장면인데 저 건물을 쓸어가는 게 아니라 노황수 때는 흙을 쓸어간 거예요. 저렇게. 이렇게. 그래서 어떻단 얘기냐. 여기 잘 보세요. 자, 이게 바다 밑바닥이에요. 다 이해하죠? 이 조개는 헤엄쳐요, 못 쳐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어요? 바닥에. 얘도 앵무조개. 얘 움직이긴 하는데 헤엄은 못 쳐. 이건 해조류야. 중간에 고기들이 떠다녀. 여기 양서류, 개구리는 물가 근처에 살겠지. 육지동물이죠. 이렇게 살아요. 그러면 여기에 노황수 때 쓸려고 왔던 흙이 쭉 이 방향으로 쓸고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 밑에 바닥에 있는 가장 밑에 있는 저게 앵무족의 암모나이트라고 그래요. 저런 게 제일 밑에 지층에서 나와요. 지금. 그 다음에 고기 종류가 나오고 위에 육상동물 거는요. 전체 발견되는 화석의 4%도 안 나와요. 육상동물은. 어쩌다 발견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오래 살았다, 그 다음에 중간기에 살았다, 최근에 살았다가 아니라 살고 있는 동물의 해발 고도와 관계가 있다고. 맨 밑에 있는 놈이 먼저 묻히는 거야. 이해가 되셨어요? 그 둘 다 뭐냐? 이론이에요. 이론. 동일과정설도 입증된 게 아니고 급변설이라는 것도 주장하는 이론이야. 그러면 이론이 증명은 안 됐지만 어느 게 맞는지는 우리가 봐야 될 거 아니야. 물에 휩쓸려서 동물이 묻혀가지고 화석이 됐다는 증거 있냐 그러면 이거 보세요. 이게 아주 옛날에 살았던 조개류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하나하나가 조개예요. 이게. 근데 이게 묻힌 화석이거든요. 사람 손이 들고 있죠. 이런 조개 화석은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왜? 밑에 있으니까 싹 쓸렸어요. 홍수가 와서 저탕용으로 쓸어갈 때 얘네는 못 도망가거든. 중요한 거는 방향성이 있다라는 거야. 맞죠? 물이 저렇게 쓸고 가면은 저항이 약한 쪽으로 딱 일렬로 쓰지. 무슨 말인지 지금 못 알아들으시나? 만약에 홍수가 이렇게 왔다고 그래. 위에서 왔다고 그래. 그럼 얘들이 이렇게 못 서 있죠. 이게 틀죠. 그러니까 이게 물의 흐름으로 한 방향으로 묻힌 이유를 설명해라 라는 거예요. 진화론자들 일로 와라. 조개들이 회의하다가 한 방향으로 죽자 하고 죽었냐? 시조의 화석이에요. 이게 왜 물에 묻혔다고 주장하느냐 이게. 왜 물에 묻혔어요? 여기 잘 보세요. 여기가 머리고 목이고 꼬랑지고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어떻게 죽었어요? 여기 목이 뒤로 제껴졌죠. 무슨 뜻이냐? 호흡하는 생물이 익사할 때 저 모양이 나와. 익사. 어? 숨을 못 쉬어가지고 익사할 때. 아, 얘만 우연히 그런 거지. 무슨 소리. 다 나오잖아요, 여기. 야, 이거 보세요. 어? 다 그렇죠? 맞죠? 목 뒤로 적혀졌죠? 아니, 보여드리잖아. 그지? 예. 또, 마치, 그죠? 이게 무슨 뜻이다? 자, 여기. 시골에서 사신 분들, 저는 살아서 알아요. 산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까치 같은 거 죽어 있어요, 까치. 까치 죽으면은 있죠? 날아다닐 때는 어떻게 날아다니는지 몰라. 죽으면 자연스럽게 얘가 굳으면서 이렇게 돼요. 에? 이렇게 죽는 까치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이게 다 뭐다? 익사했다는 증거예요. 자, 여기 또 보세요. 그랜드 캐년 쪽에서 나오는 지층인데 저기 빨간 옷 입은 사람 보이죠? 예, 지금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 그 우리 눈에는 그게 그건 것 같은데 아니야. 지질학자들이 보니까 이거는 바위 덩어리야. 한 덩어리짜리야. 예, 나머지는 이런 자잘고래한 돌이 와가지고 여기 쌓였다가 이게 지층이 된 겁니다. 근데 이 바위 덩어리가 이만한 크기라는 거야. 한 덩어리짜리 바야. 2층쯤만 해. 그 이제 200톤이야. 그럼 질문이 이거야. 200톤짜리가 여기 쓸려고 와서 묻혔죠. 그러면 200톤만큼이 되는 거대한 바위를 밀고 내려오는 홍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거 아까 얘기한 노아 홍수밖에는 저걸 밀고 내려올 게 없다라는 거예요. 어? 여러 가지 급격하게 매몰됩니다. 여기 사실 동일과정설은 주장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동물이 살다가 죽었다. 강물에 실려서 저기 바다에 들어간다. 모래가 계속 실어가가지고 거기 위에 쌓여가지고 계속 쌓여서 눌려고 압축돼가지고 화석이 됐다고 주장하는 게 동일과정설. 컨스턴트한 상태가 지속적으로 갖다 실어서 눌렀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거 보세요. 이게 뭐 같아요? 가오리 화석이에요. 제가 저거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 가오리가 죽으면 그 위에다가 강물이 실어오는 모래가 쌓여 덮여 해가지고 눌려 죽을 때까지 얼마 시간이 걸릴 것 같아? 100만 년. 못해도 5만 년 이상은 해야 쌓여. 그 사이에 저 가오리 다 썩어야 되죠? 가오리 지금 뭐가 다 보여요. 여러분 홍어 왜 안 드셨나 보다. 저기 보면 저기 그 연골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가오리의 살, 신체 그 경계선까지 다 보이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가오리가 죽자마자 부패할 시간이 없이 흙이 싹 매몰시킨 거야. 그래서 딱 압착시켰어. 여러분 실제로 저런 바다 생물 있죠. 죽어서 그냥 바닥에 있잖아요. 그러면 저 안 남아나요. 일주일도 안 가요. 시체 먹는 동물들이 와서 갉아 먹는다고. 사람 그 물에 빠지면 제일 먼저 오는 게 갈치래요. 갈치 이빨이 그렇게 세. 그래서 금방 뜯어먹어. 이게 남을 수가 없어. 저게 언제 강물이 실어온 흙에다가 묻혀가지고 압착되냐고. 저게 순식간에 만들어진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예? 하나 더 보여드려. 이거 뭐야?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 잡아먹는 순간 묻힌 거죠? 예? 그럼 이제 급작스럽게 매몰됐다라는 얘기지. 몇만 년 동안 흙이 쌓여가지고 압착된 거냐? 이거. 여기 지느러미 다 보이죠? 지느러미. 이 썩기도 전에 묻힌 거예요. 맞죠? 요거 잘 이해 못해서 이게 상상도입니다. 애기 낳는 어룡이야. 여기 애기 보이죠? 애기 낳는 어룡이야. 그러니까 저건 뭐예요? 새끼 낳다가 어룡이라는 건 바다에 사는 공룡이에요. 지금은 멸종됐어요.
안 보여. 근데 그 어룡이 새끼 낳는 순간에 화석이 됐다라는 거야. 급격하게 흙이 묻히기 전에는 이런 화석은 생기지 않는다. 여기 보세요. 이거 뭐 같아요? 뭐가 재밌게 생기긴 했는데 뭔지 모르겠다. 이게 두 다른 공룡이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상태에서 묻혀버렸어. 위에서 찍은 건데 이게 잘 사람들이 이해 못하니까 이거 굉장히 유명한 화석이에요. 거기서 이 모형도를 이걸 구성을 다 옆에서 본 거야. 어떤 건지 아시죠? 이게 초식공룡이에요. 이게 요거는 육식공룡인데 서로 싸우는 과정이에요. 육식공룡이 앞다리를 물고 있어요. 자, 중요한 거 이거예요. 이때 묻혔다라는 거야. 그러면 저 둘이 싸우다가 죽어가지고 사유좋게 가만히 있는데 거기에다가 흙이 계속 쌓여가지고 눌릴 때까지, 썩지 않을 때까지 눌려가지고 화석이 된 거예요. 싸우는 순간 흙이 딱 일시에 덮쳐가지고 압착시킨 거예요. 뻔하죠? 뻔하지? 응? 여기 또 보세요. 이게 나무 화석이에요. 나무인지 아시겠죠? 이게 사이즈 잘 모를까봐 이 구간이 한 1m 돼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그 구간으로 한 6m짜리 나무 화석이 보이거든요. 자, 저 얘기가 무슨 말이냐? 저 6m짜리 나무 화석이 쌓이려고 하면 저거 몇만 년 가야 돼. 한 10만 년은 가야 돼. 제가 참 무식해서 10만 년도 더 돼. 그러면 이거죠. 나무가 살아있을 때 화석이, 흙이 들어와가지고 계속 쌓였다 그러면은, 여기 보세요. 여기에 살던 나무보다 이게 10만 년 더 오래된 거죠. 그럼 나무 굵기가 왜 같아? 나무 굵기가 같잖아. 그 얘기는 뭐예요? 나무가 자랄 시간이 없었던 거야. 이해가 돼요? 한 번에 쌓인 거란 얘기예요. 이런 많이 발견이 돼요. 나무 화석. 사람하고 같이 찍었죠. 여러분 맞죠? 여기 층층이 다르죠 지금. 그죠? 나무가 서 있을 때 흙이 와가지고 그냥 묻혀버린 거예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식곤증. 또 하나 있습니다. 아주 재미난 게. 자, 여기 어느 동물이 죽어서 강물에 실려서 바닥까지 갔고 그 이후에 강물이 계속 흙을 실어다가 시체를 덮고 눌려서 압착된 것이 화석이다. 라고 주장하면 여기 육상동물, 바다동물, 조류 세 종류가 한 번에 묻힐 수가 없죠. 각각 따로따로 살다가 죽었을 테니까. 근데 한 번에 나와요. 저기 저 점 찍은데 남아프리카 공화국 저기 동쪽 해안인가요? 네, 여기 아예 공원이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웨스트 코스트 포슬 파크, 남서부 해안 화석 공원 여기 있어요. 여기. 그 가보니까 이거는 그냥 전시장입니다. 뭐가 있느냐? 육상동물 다 나오더란 얘기야. 수백 점이 나와요, 저기. 여기, 바다동물. 여기. 이게 한꺼번에 묻혔네. 왜 한꺼번에 묻혀요? 각각 죽으면 딴 데 가서 썩지. 홍수가 한 번에 쓸어갔다고. 아시겠습니까? 홍수가 한 번에 쓸어갔어요. 화석 속의 동물이 오래됐다고 자꾸 생각하는데 여기 뭐 재밌는 사례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실제 화석입니다. 실러캔스라고 여기 그 지느러미 물고기인데 여기 다리처럼 마디 이 관절이 나오는 형태의 중간 진화 동물이라고 주장했던 거예요. 요거는 상상도고 4학년 전에 지구상에 출현해가지고 언제 멸종된 동물이라고 봤다? 6,500만 전에 멸종됐다. 거짓말이었어요. 1938년에
아까 거기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때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 바다야. 여기서 저거 잡아. 그러니까 보세요. 저거 잡기 전에 이거 언제 잡았다고요? 이게 최초로 잡은 거예요. 살아있는 실러캔스를 최초로 잡은 게 1938년이에요. 1938년 전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배운 거야? 저 동물은 옛날에 살았던 동물인데 4억 년 전에 나와가지고 계속 진화하다가 6,500만 년 전에 멸종된 거야 라고 했어요. 그래서 화석이라 그랬어. 거짓말이잖아. 화석은 살아있는데. 참 사람들 재밌어요. 살아있으면 이게 살아있는 동물이라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그래. 끝까지 웃겨. 화석은 무슨 살아있다니까. 참 재밌는 거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제가 믿음이 정착될 만큼 깨부시고 싶은 거예요. 이제 신문 났죠? 오른쪽 1977년 7월 22일 동아일보에 나온 거예요. 이건 일본 선원이 뉴질랜드 근해에서 인양한 건데 1억 년 전에 장사룡이라고 합니다. 저게 어룡의 일종이야. 이걸로 추정된다라고 신문에 났어요. 이건 일본 현지 신문이에요. 일본 어선이 1977년에 잡았던 거예요. 실제 사진이 있습니다. 끌어올렸어요. 크레인으로.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 저기서 냄새가 너무 나가지고 선장이 빨리 치워라 그랬대. 버려라. 냄새 난다. 우리 잡은 고기까지 더러워지면은 업판장에 내다 팔지도 못해. 빨리 버려. 그래가지고 저때 해양 전문가인 야노 아무개, 여기 갑판장쯤 돼요. 이분이 해양 전문가예요. 해양대학 나와가지고 실무 해양 전문가가 타요. 저 어선에. 그건 아니죠 해서 사진 빡 찍은 거예요. 그 사람이 찍은 거예요. 이게. 그래 놓고 이거 그냥 버리면 안 됩니다 해서 지느러미 샘플을 채취해가지고 분석 의뢰했습니다. 이상한 거 하나 발견했다. 근데 지금은 던졌다 바다에. 찍은 거야. 여기 일본어로 돼 있죠. 야노 미치공가대 이분이. 그래서 가가지고 성분 분석을 했더니 사체의 지느러미 단백질 성분 분석을 했더니 뭐로 추정이 된다? 그래서 이게 돌목상어가 뭐예요? 못 보신 분들 이런 상어, 엄청 큰 상어예요. 근데 이게 입을 벌리고 헤엄을 치죠. 왜 저래요? 왜? 쟤는 다른 물고기를 잡아먹는 게 아니라 큰 입 벌리고 가면서 들어오는 플랑크톤 같은 작은 거 있죠. 그거 입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걸러먹는 상어야. 이게 돌목상어라는 겁니다. 얘의 사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추정한 거예요. 원래 돌목상어 입 벌린 건데, 요게 입 벌리고 요거 걸러먹는 거름망 있죠. 여기가 워낙 약해가지고 죽으면 금방 여기 아가미 부분이 떨어져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뭐다? 돌목상어가 아가미 부분이 떨어져 나간 걸 거다 라고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왜 아니냐? 여기 잘 보세요. 요 뼈 있죠? 자, 이게 앞지느러미입니다. 앞지느러미가 붙어있는 뼈가 이렇게 지금 나오죠? 근데 여기 얘를 끌어올리다가 이 와이어가 여기 걸렸죠? 그런데 이 각도가 거의 유지가 되죠? 이게 이렇게 닫히질 않죠? 이해되셨어요? 상어의 이 밑에 쪽이면은 와이어가 이렇게 꺾일 정도면 얘가 닫혀야 돼요. 원래 입이면. 이걸 지탱하면서도 안 닫히죠. 그 얘기는 원래 이런 형태야. 자, 이게 복잡하면 안 되니까. 저 이거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어요. 돌목상어의 연골 구조를 가장 잘 연구한 어느 학자가 얘기한 해부도입니다. 여기 잘 보세요. 이게 지느러미야. 요렇게 돼 있는 거야. 여기 붙어 있는 요게.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요 사체에서는 요렇게 앞으로 나가요. 자, 여기.
여기 보세요. 이게 코예요. 여기 아감이에요. 그러면 얘는 입이죠, 입. 닫았다 열었다 하는 거죠. 이게 입 벌린 거야. 그러면 젖뼈라면 저게 밑으로 나올 수가 있느냐 이거지. 저는 아닌 것 같아. 여기 보세요. 아까 그 사진 찍었다라는 분, 해양대학 나오고 실무 전문가라는 저분이 한 스케치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아까 그 사진 찍었던 야노 미치코라는 그 갑판장쯤 돼요. 그 해양대학 나오고 생물 전문가인데 저 사람이 스케치한 거예요. 자기가 본 사체가 이런 거다. 그런데 돌묵상과 갖다 비교하세요. 뒷지름이 크게 다르죠? 네? 그래서 저게 지금 입증이 안 되는 이유는 냄새 난다고 곧바로 사진 찍고 일부 시료 채취하고 버려버려가지고 아무도 몰라. 근데 저는 아닌 것 같아. 네? 자, 그래서 이게 보세요. 이 사진 가지고 그게 77년에 뉴질랜드 해상에서 잡은 거 가지고 논란할 수 없지 않냐. 그래서 이제는 과학적으로 또 봅니다. 공룡 화석이 있어요. 원래 이게 얼마 전에 살았던 동물이라고 봐요. 한 500만 년 이전에. 그런데 여기 보세요. 메리 슈바이처라는 이 박사가 여자분인데 저 뼈를 가지고 분해를 한 겁니다. 이 뼈가 누구 뼈냐면 이렇게 생긴 공룡의 뼈였어요. 이게 테라노사우루스라는 육식 공룡이야. 이 뼈를 채취해가지고 분해를 했더니 뼈 안에서 혈관도 보이고 혈액세포도 보여. 이거 확대했더니 이런 게 나와. 이게 그분이 했던 발표한 논문에서 나오는 사진들이에요. 그럼 생각하세요. 500만 원이라고 보시자고. 저 티라노사우루스라는 그 공룡이 살았던 연대를 진화론자는 한 500만 년 전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500만 년 전에 묻혀서 화석이 됐는데 불려가지고 이렇게 현미경으로 봤더니 저 혈액세포가 살아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답변하셔야 된다고. 아니죠. 이런 것도 나오더란 얘기야. 이걸 이 근육 조직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갔더니 여기 지금 이해하시나 모르겠네. 여기 잘 보세요. 여기 보면은 세포 두 개가 연달아 돼 있죠. 잘 안 보이시나? 이게 뭐냐? 세포 분열 중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티라노사우루스가 직접 죽어가지고 화석이 되는 단계에 있으면은요. 저런 세포 분열 중인 세포는 다 썩어야 돼. 그 무슨 말이에요? 급격하게 썩을 시간도 없이 급격하게 묻혔다라는 뜻이고 저기에서 혈액세포까지 채취가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아는 배운 대로 이 티라노사우루스라는 공룡이 600만 년 전에 살았던 동물이 아니라 묻힌 지 얼마 안 된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그때 이거 가지고 아까 그분도 그 슈바이처 여자분 그분도 진화론자예요. 이상하다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주장한 게 뭐냐? 티라노사우루스 뼈 분석을 하다가 박테리아 같은 이 세균이 거기에 감염됐는데 그 세균을 본 거겠지. 어떻게 티라노사우루스 실제 채취한 거에서 저런 혈액이 나와 하고 이게 의심이 나갔어요. 이해하셨죠? 오염된 거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다시 한번 합니다. 케빈 앤더슨 박사 다시 해요. 그 박테리아 감염 가능성 없이 다시 실험합니다. 오염 가능성 모두 배제해도 좋다. 그죠? 그 어떻게 했느냐? 이분이 채취한 공룡의 뿔입니다. 뿔. 저기 실제 자료 재고 있죠. 그래서 이 뿔을 일부를 이렇게 떼어요. 그래서 요거를 용액에다가 녹여요. 그랬더니 현미경으로 이게 나와. 이게 보세요. 여기. Fossil. This has got tissue characteristic to it. See, notice how it flexes back. 다 떨어지죠. Characteristic of tissue. That's what tissue would do. Now, Mark then was able to 그다음에 extract 일부를 some very 떼어가지고 thin layers of elastic material away from the 늘어납니다, inner 쭉. core of the horn.
But he didn't 드러나죠? have to decalcify the horn in order to do this. 이렇게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자, 이게 뭐냐면 똑같이 공룡의 뿔에 채취한 것이 저렇게 연부 조직이라고 그래요. 말랑말랑한 상태까지 가더라. 그래서 이분이 한 일이 뭐냐면 그걸 정밀하게 이분도 그 생물학 박사거든. 해서 저거 현미경 사진 다 찍은 거예요. 했더니 자, 내가 증거 남길게. 이거 박테리아 아니거든. 연구하다가 옆에 있는 박테리아가 오염된 게 아니라 이게 뼈의 세포야. 이 제기해 이제. 분명히 뼈의 세포라는 입증한 거예요. 오염된 거예요, 뼈 세포예요. 근데 더 들어갔어요, 현미경으로. 골밀도 사진하고 비슷하죠. 또 들어갔어. 화살표 지진 보세요. 이 부분을 다시 정밀하게 갔더니 이런 게 나와. 저게 뭐냐? 저도 몰랐어요. 저게 콜라겐 성분이랴. 여기 물결 치는 거 보이세요? 네, 그래서 여기 대비하라고 원래 콜라겐이 이런 모습을 떼야 된대요. 자, 그러니까 자, 복잡한 얘기 그만하자고. 중간에 오염됐다라는 자꾸 얘기를 하니까 아까 그 박사가 나중에 실험한 박사가 내가 이게 분명히 뼈 조직만 가지고 하는 거야 라는 걸 입증한 거야. 했더니 이게 나오더란 얘기야. 그러니까 저거는 박테리아나 세균이 거기 감염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입증됐죠? 중요한 거는 저 공룡의 뿔, 이게 채취된 게 뭐냐면 이런 데서 이게 실제 사진이에요. 요 지표면에서 1m도 안 된 여기서 뽑아낸 거래. 그리고 저기가 시베리아처럼 얼어 있는 데예요. 아니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온도 변화를 그대로 받는 지역이야. 이게 미국 어느 주입니다. 저기서 묻혀가지고 10,000년만 지났다고 치자고 그냥 우리 100만 년, 500만 년 너무 싫어. 10,000년이 지났다고 치자. 그러면은 저 가까이 묻혀가지고 햇볕 받고 열 받았다가 겨울 됐다가 얼었다가 녹았다가 하는 저 지역이면 저 세포가 살아있을 것 같아요? 여기 이건 뭘 입증한 거냐면 이게 물에 젖어 있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젖어 있죠? 물 보이세요? 그저 저 아까 케빈 박사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내가 아는 과학 상식으로 얼었다 녹았다 하는 그런 1m도 안 되는 얕은 곳에 묻혔고 물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물에도 침투되고 마르고 하는 저 환경이면은 몇천 년이면은 저 생식세포 다 사라질 거다. 한마디로 뭐예요? 공룡의 뼈가 몇백만 년 전에 묻혔던 게 아니고 노아 홍수 때 묻힌 거예요. 그때까지는 살아 있었어요. 자, 이거 깨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조선일보 보세요. 언제 나온 조선일보예요? 2007년 겁니다. 공룡뼈가 마을 보약으로 썼어. 어느 마을이냐? 중국 사람들이야. 주민들이 20년간 중국에서는 용이라고 보거든. 여러분 여기 잠깐만. 공룡, 다이너소어라는 이 용어가 최근에 만들어진 용어야. 그 옛날엔 공룡이란 말을 안 해. 그냥 용이라고 하지. 그게 용인 줄 알고 여기 나오죠? 중국 전설 속의 비룡으로 알고 주민들이 20년간 공룡뼈를 삶아 먹어요. 이거 좋대. 그래가지고 자꾸 사람들이 막 뭐 잡아 먹으니까 여기 보세요. 이 사건이 여기 나옵니다. 중국 허난성 루양현의 시골 마을 사람들이 한 건데 자꾸 하니까 여기 뭐라고 그래 또 용의 뼈라고 철석까지 믿고 자꾸 잡아먹더라. 그래가지고 학자들이 가보니까 아니야 이거 여기 뭐라고 그래요? 중국 과학원 고척주 고인류연구소 고생물학들이 가보니까 이거 아니야 이거 공룡뼈야. 그래 먹지 마. 이거 금지시켰대요. 여러분 실제 공룡뼈 화석 같은 거 채취하거나 먹으면은 그 법에 걸려요. 굉장한 유물 가치가 있거든. 먹지 마 이제부터. 이거 공룡 거야. 아이고야. 여기 보세요. 약 8,500만 년에서 1억 년 전 백악기 시대에 살았던 초식 공룡의 뼈니까 이제부터는 먹지 마. 그래가지고 안 먹기 시작했대. 무슨 얘기를 전화드리고 싶은지 아시겠어요?
공룡이 오래됐어요? 오래 안 됐어요? 우리 착각합니다. 착각. 노아 홍수 때까지 살았다는 게 성경적 시각이에요. 공룡이. 같이 살았다라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냐. 여기 보십시오. 욥기 봅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둘이 대화하는 거예요. 15절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하마를 볼지어다. 하나님이 욥에게 얘기해. 야 하마 한번 봐봐.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 힘은 어디에 있다? 허리에 있고 그 세력은 배에 어디에 있고 힘줄에 있고. 여기 뭐 하마 허리 하마의 몸뚱 비슷한 것 같죠? 17절 잘 보세요. 그 꼬리 치는 것이 뭐 같아?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 뼈는 놋관 같고 가리대라는 게 이게 갈비뼈예요. 철장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으뜸이다. 자, 여기가 뭐냐? 이 하마라고 번역을 했어. 우리 성경만 그래요. 원어는 이렇게 있습니다. 베헤모트라고 읽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성경들이 있어요. 새번역이나 다른 성경. 이거 음가대로 번역을 다시 합니다. 베헤못이라고. 우리가 하마라고 자꾸 하니까 하마같이. 하마예요? 아니에요? 이 모습이 보세요. 꼬리 치는 게 뭐와 같대? 백향목 같다는 거. 백향목이 뭐예요? 소나무 생각하세요. 이 하마 꼬리가 소나무만 해요? 조만해요. 뭐가 이만해? 이게 공룡이라고. 꼬리가 이런 나무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해요? 사람들 생각이 중요해? 욥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욥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야 욥아 너 베헤못 봐라. 그 베헤못이 소처럼 풀 먹어. 이게 초식공룡이거든. 여기 목적. 그런데 걔가 얼마나 힘이 센지 너 보고 있지? 그 꼬랑지 힘이 얼마나 센지 알지? 그거 내가 만든 거야. 너 만든 것처럼. 그 내가 만든 것 중에 가장 크고 가장 위험이 있고 으뜸인 창조물이 바로 이 베헤못이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역사를 잘 보면은요. 오래된 지역의 벽화에 이게 페루 지역 아몬 벽화라고 합니다. 여기 뭐가 있어요? 여기 사람이 한 10명이 창을 들고 중간에 쭉 둘러쌌죠? 여기 있는 동물이 뭐같이 보여요? 용같이 안 보여요? 공룡? 그죠? 페루 지역만 발견되는 게 아니에요. 캐나다 온타리오 지역에도 보면 여기 더 정확하게 보이지. 여기. 이 뭐 같아? 재밌는 게 이거 준비하다 보니까 세인트 조지라는 그 신앙인이 있어요. 이분이 제 정보가 확실치 않은데 AD 한 3세기인가 사신 분이에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300년 정도쯤 사신 분인데 그래서 이름이 세인트 조지입니다. 근데 그 내려오는 설화에 의하면은 그 당시에 용이 다니면서 사람들을 괴롭혔대요. 여기 보세요.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이 세인트 조지께서 저거 있으면은 사람들이 괴롭히고 하니까 내가 가서 처리하리라 하고 이게 무용이 좀 남달랐던 분인가 봐. 창으로 찔러 죽였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 나오는 거예요? 여기 이탈리아에 있는 부족. 어쩌다 한 거겠지. 슬로바키아에 또 있어요. 동상 만들었죠. 보여요? 이거 기독교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나라 다 하나씩 있습니다. 조지아. 종에다 새겼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오래된 시대부터 동물들이 진화했다라는 근거가 첫 번째가 이거였는데 이거 아니라고 발견됐잖아. 그죠? 그 다음에 실제로
공룡의 화석을 가지고 분해해 보니까 아 이거 뭐야 그 안에 혈액세포까지 다 보이고 말랑말랑하고 중국에서는 그 뼈 갖다가 국 끓여가지고 탕 끓여 먹었다고 하고 우리 인류 역사에 다 나오더라. 그래서 여기 보세요. 지층은 오랜 세월을 두고 쌓인 것이 아니라 대홍수 급변기에 쌓였다는 증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동물의 몸이 부패하기 전에 급격히 묻혔다라는 증거는 수도 없습니다. 맞죠? 화석의 계층은 생존 시기를 반영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묻혔다고 해서 오래됐고 여기 묻혔다고 해서 나중된 동물이 아니라 동물이 살아간 해발 고도의 성격이 더 강하다. 그러므로 생물의 진화는 오랜 기간 지질시대나 화석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다. 자, 여기 또 보세요. 요 지역이 있어요. 여기 미국 지도죠. 요 지역. 여기가 그랜드 캐년 근처인데 그거 단면도로 분해했더니 이런 다양한 지층이 있어요. 여기 집중해 주시기를 하늘색으로 표현한 나바오 사암층이라는 게 있고요. 두 가지에 집중하세요. 여기 약간 흑색으로 표현된 코코니노 사암층이라는 지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분이 어디서 왔냐라는 거예요. 노란색은 여기서 온 거고 파란색 지층은 미국의 동부에서 온 거예요. 이건 지질학자들이 다 발견한 거야. 여기 질문 하나 드릴게. 미국 동부에서 그랜드 캐년까지 저 지층이 옮겨가려면 강물로 실어 가야 돼요? 그거 못해요. 대답하셔야지. 강물로 저거 실어 가요? 못 실어요? 저기에는 강물이 없었다고. 뭐가 쓸려간 겁니까? 홍수가. 여기 보세요. 이거 다시 미국 지도에다가 특정 지층을 그 위에 얹혀놓은 겁니다. 그게 뭐냐면 미국 대륙 전체를 덮는 지층이 있어요. 그러면 저게 동일과정설. 진화론자들이 지층이 쌓인다라고 주장하는 방식은 땅에 있던 흙이 강물을 타고 올라가서 바다에다 쌓인 게 지층이라는 거예요. 저만큼 쌓이려고 그러면 저걸 실어낼 만큼 저 넓이에 뭐가 있었어야 돼요? 강이 있었어야지, 강이. 그런 강은 없거든. 그 저렇게 쌓인다는 건 뭐밖에 안 돼요? 홍수가 쓸어간 거지. 저건 약과입니다. 여기가 미국 대륙이에요. 대서양을 건너. 여기가 뭐가 있어? 영국. 여기에 있는 지층이 여기까지 연결이 돼요. 정신 차리시라고. 지구가 가진 흔적은 지층은 강물이 쓸려가가지고 쌓는 그런 흙의 규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 지구적인 물의 흐름이 감싸고 돌 때 전체를 쓸어간 흔적이다. 아멘. 또 봅니다. 유연한 습고.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기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의 어느 산맥입니다. 여기 다 보이죠. 거기에 이러한 지층이 발견된대요. 그럼 저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뭘로 보이는지 알죠? 이건 뭐냐면 원래는 판판이 쌓였어요. 지층이. 그러다가 이쪽에서 힘을 받고 또 이쪽에서 힘을 받아. 양쪽에서 쫙 힘을 받아. 그러면 압착되면서 휜 거예요. 저런 걸 습곡이라고 그래. 휘어진 지형, 습곡. 자, 저거 왜 제가 드리는 거냐면 동일과정설로 얘기하면 여기 지층에서 여기까지 쌓이는데 몇백만 년 걸려요. 그럼 몇백만 년 동안 굳었을까요? 안 굳었을까요? 굳었죠, 이미. 그 상태에서 이쪽으로 힘을 받고 이쪽으로 힘을 받으면 이렇게 휘어요? 쪼개져요. 쪼개져야 맛이지. 그럼 저건 뭐예요? 안 쪼개지고 휘었죠? 무슨 얘기일까? 저 지층이 암석화되기 전에 집안에 힘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한 번에 쌓여서 아직 말랑말랑할 때 양쪽에서 힘을 쫙 받으니까 휘어졌다라는 거야. 여기만 아니라 여기 많아요. 여기는 아프리카예요. 여기 승용차 보이죠? 얼마나 높은 지층인지 알죠? 이게 휘었죠? 이 지층이 동일과정설에 의한
그 개념대로 쌓인다면 이거 몇백만 년이에요. 그럼 이미 굳었어요. 이쪽에서 힘을 받고 이쪽에서 힘을 받을 때 이렇게 휘어지질 않고 쪼개져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휘었죠. 네, 여러분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지층이 오랜 세월을 두고 쌓인 흔적이 없다라는 거야. 안 받지만 어떤 상태에서 양쪽에서 힘을 받아가지고 밀고 올라갔다? 아직 굳기 전에. 그러니까 이 같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층이 한 번에 쌓이고 물에 의해서 한 번에 쌓이고 아직 굳기 전에 급격한 지각 변동에 의해서 양쪽에서 압력을 주니까 휘어진 거예요. 자, 이게 자꾸 모순만 가지고 하니까 이게 과학의 힘을 좀 빌립시다. 유전학이 지금 발달이 돼 있잖아. 그럼 여기 보세요. 이 얘기예요. 하나의 종이 다른 종으로 바뀌고 또 바뀌고 진화하고 그래서 사람이 됐다고 주장해. 그러면 이 동물이 유전자가 저쪽까지 바뀌어야 되죠?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글씨 읽어보세요. 유전자 변형 또는 결합이 종의 장벽을 넘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 과학자들이 발견한 게 여기 예가 있습니다. 왼쪽은 뭐예요? 말이야. 오른쪽은 당나귀야. 둘을 교배하면 새끼가 나. 그걸 노새라 그래. 그런데 이 노새는 새끼를 못 낳아요. 에? 유전 법칙의 한계를 넘었기 때문에 노새는 새끼를 못 낳는다고. 그 왜 그런가 했더니 염색체가 말은 64개, 당나귀는 62개라 노새는 63개짜리가 나오는데 일단 요까지 나와. 근데 노새는 새끼를 못 낳아. 그러니까 뭐예요? 저게 새로운 종으로 더 진화가 돼요? 못해요? 여러분 똑같아요. 똑같은 고양이과인데 사자와 호랭이가 처음에는 교배가 된다고. 그걸 라이거가 나오잖아. 들어보셨어요? 라이거는 새끼 못 낳아요. 그 어떻게 새로운 종으로 진화했다는 얘기냐? 어? 이게 우생학적 개념으로 설명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잘 보십시오. 제가 이거 정보를 얻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분이 유신 진화론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좀 어려운 얘기 할게요. 유신, 신이 계시는데 진화론도 맞다야. 그 왜 그러나 했더니 런던 모기 해프닝이라는 게 있어요. 저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세요. 자, 런던 지하철이 1800년대에 건설이 됩니다. 굉장히 오래됐어요. 근데 2차 세계대전 때 대피를 하다 보니까 거기 이상한 모기들이 살더란 얘기야. 지상에 있는 모기랑 다른 모기가 살더라. 그 이놈들이 뭐지? 해가지고 동물학자들이 둘을 갖다가 시켜봤더니 둘이 교배가 안 돼. 완전히 다른 종이야. 그래가지고 주장을 어떻게 했느냐. 여기 보십시오.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자, 원래 지상에 살던 진모기가 지하철 터널에 갇히면서 보이죠? 주장한 게 어떻게 된 거냐? 유전자가 180도 바뀐 거다라고 주장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 런던 모기 사건이라 그래. 자, 이게 왜 이게 주장됐느냐면 한 150년 정도밖에 안 된대요. 런던 지하철이 만들어진 지가. 그러니까 진화론 주장한 사람이 뭐냐? 봐라. 종이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바뀌었잖냐? 150년 만에. 에? 전혀 다른 모기로 바뀌었잖냐? 왜 종분화가 안 된다고 그래? 창조론 주장하는 사람들은 틀렸잖아. 설명해봐.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왜 해프닝이에요? 여기 났죠? 나중에 연구 다시 해서 이상하다. 했더니 뭐가 나와? 고대 이집트에서 온 모기래요. 유전자가 바뀐 게 아니에요. 자, 이거야, 이거. 여기 보세요. 이집트에 살던 모기가 이렇게 런던까지 왔어. 그러니까 이 모기가 처음에 지하철 속에는 일반 모기도 여기 있고 요 이집트에서 온 모기도 있고 서로가 섞여 살았어요. 근데 지하 공간이라는 특이한 환경 때문에 지상 모기는 다 죽어버리고 뭐만 남은 거야. 원래 이집트 지하 모기가 여기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해프닝이라 그래. 이게 존재한다 안 한다?
제가 증거대다가 피곤해서 죽겠어. 예? 여러분들이 배운 진화론 있잖아요. 전부 가설이에요. 유전하게 발전하고 지질하게 발전하면 하나님 말씀 이상하게 틀린 걸로 발견될 것 같죠? 반대로 갑니다. 그죠? 여기 보세요. 진화론이 학문이 아니에요. 여기 진화론은 단지 가설로 세워진 믿음 체계일 뿐이고 어느 것도 증거가 밝혀진 것이 없다. 누가 한 얘기일까? 창조론자들이? 예, 가설이 그 믿음 체계 누가? 종회기원의 서문에 나옵니다. 종회기원이 진화론을 주장한 다윈의 책이에요. 그죠? 그 서문에 저거 주장한 거예요. 야, 우리가 얘기하는 이 진화론이라는 게 입증된 게 아니고 가설이야. 그냥 믿음 체계야. 아, 그러니까 이거 틀릴 수 있어. 맹신하지 마라. 여기 다른 말. 나는 정말로 내 믿음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내 상상력이 자유롭게 작용하자 성경이 맞다는 증거를 생각해내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알게 됐다. 제가 왜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진화론 자꾸 얘기하고 그 쓸데없는 거 치우느냐? 이 말한 사람이 다윈이에요. 기독교 집안이에요. 그 생물학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드러나는 증거를 가지고 야 이상하다 해가지고 자꾸 의심하기 시작하니까 뭐가 바뀌어요? 성경이 맞다는 증거를 생각해내는 게 점점 어려워져요. 그래서 불신은 느리지만 나를 어떻게 했다? 믿음이 불신으로 가게 된 증거입니다. 다윈이 제가 이거 치워드리는 거예요. 다윈의 자서전에 나와요. 에?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기억나시죠? 이거 뭐라고 이해했어요? 별이라고 봤잖아. 천체. 에? 근데 알고 보니까 뭐야? 속았죠.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 알지 못하랴. 여기 잘 보십시오. 짐승, 공중의 새, 심지어 땅도 바다의 고기도 뭐는 안다. 하나님의 손이 창조를 한 줄 다 안다. 근데 누구만 인간만 몰라.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누구의 손에 있어요? 점심 맛있게 식사하시고 오후 말씀 다시 듣습니다. 점심 식사하시고 오후 말씀 듣는 그 인터벌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식곤증의 위험이 제일 위험한 때입니다. 그래서 빨리 가서 드시고 가능하면은 한 10분이라도 먼저 주무셨다가 오세요. 그래야 말씀 잘 듣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50년 정도밖에 안 됐던 진화론이라는 가설이 사람들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가고자 하는 그 생각을 막는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오늘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진정한 생명, 그 생명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1.1핵도 틀림이 없음을 깨달아야 하므로 저희가 이 사실을 살폈으나 아직도 사람 속에 있는 의심은 그걸로는 제거되지 않음을 압니다. 남은 시간도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저희 마음 속에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안에 저희들 마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 손을 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